remember 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너 이 영화 보니? 보자. 보자. 보는 게 어때요? 안 볼 거예요. 볼게요. 보자.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봄날을 보면서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이 아쉬운 분들, 뭔가 인생의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영화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럴 때 말이죠. 일단 홍상수 감독 영화에 출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배우죠. 이자벨 위페르가 중년 여성의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 다가오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리온 꼬티아르가 자신의 복직 대신 보너스를 선택한 동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료들의 삶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산드라의 마음이 아마도 여러분께 잔잔한 위로를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거장이시죠. 다르덴 형제 감독님들의 섬세한 연출력 역시 굿입니다. 네, 승국 씨가 추천해준 영화들은 모두 올레TV에서 만날 수 있고 또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 참고해서 즐겨보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실속 있게 감상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 결정 장애 해결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영화 보니 머니! 네,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이랑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오렴. 이번 주 보니마니 첫 번째 영화입니다. 따뜻한 봄날 모두를 감동케 할 기적의 하모니 뷰티풀 마인드. 제천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웰메이드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정받은 작품이죠. 뷰티풀 마인드. 10살부터 30살, 천재부터 노력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각기 다른 종류의 악기들처럼 천차만별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특히 장애를 바라보는 신선한 울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리네티스트 김범순 군의 어머니는 장애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며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갖고 있을 그런 하나의 편견을 깨트리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제안하면서 기대를 모은 영화입니다. 또 여기에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의 연출을 맡으셨던 고 류장하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이 더해졌다고 하죠. 맞아요. 고 류장하 감독님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되실 때까지 조성우 음악 감독님의 힘이 참 컸다고 그러는데요. 국내 영화 음악계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조성우 음악 감독님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를 알게 되시고 무척 감명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영화를 담았으면 좋겠다 결심하신 뒤에 류장하 감독님께 연출을 제안하시면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러고요. 따뜻한 시선과 음악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감독님의 마지막 시너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가슴을 파고드는 OST 선율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이 영화는 보니! 요로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다. 요로나의 저주. 세계 10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 꼽히는 요로나의 저주를 그린 영화인데요. 먼저 요로나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우는 여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에서는 이미 유명한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강가에서 울며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목격담부터 한 번 울음소리를 들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수많은 괴담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스토리만 가지고도 관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귀신들에 비해서 요로나는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눈물만으로 화상을 입게 만든다던가 순간이동을 의심하게 만드는 빠른 순발력, 거기다가 성수로도 퇴치가 되지 않은 강력함까지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관객들 중에는
에나벨도 무서워할 요로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공포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실 정도라 그래요. 아니 이야기만 들어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 영화 도대체 어떤 분이 만들었나 보니까 공포의 대가 제임스 완 감독님이 발탁한 공포 천재라고 하죠. 바로 마이클 차베즈 감독의 작품인데요. 마이클 차베즈 감독은 컨저링 3까지 연출 예정이라고 하니까 믿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제임스 완 감독 사단에 합류했다는 마이클 감독의 공포 연출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저링 시리즈 재밌게 보신 공포 마니아분들은 이 영화까지 당연히 보니!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강력한 공중전을 담은 전쟁 액션 303 전투 비행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전력의 20%를 담당한 303 전투 비행단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무려 독일 전투기 126기를 격추시키면서 전설로 남은 브리튼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항공 액션의 끝판왕이다 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는데 반응이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조금 미미했어요. 조금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를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영화의 불친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승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화는 당시 전투 중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항공전을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전쟁 액션 영화로밖에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영화 속에 그려지는 전투나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따로 없다 보니까 아주 특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실화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당시 전투기 전면전의 스케일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데 감독님이 스케일에 신경을 쓰시다가 이야기 흐름을 놓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치 오래전 다큐멘터리를 뚝뚝 잘라서 이어붙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좀 기승전결 없이 전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보다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만약 내가 전쟁 액션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대급 공중전을 선사할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많이 상상을 뛰어넘는 시 공간이 펼쳐진다. 배틀 타임 트랩 초시 공간 여행. 독창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 다양한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국내에 안착한 작품이죠. 먼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시나리오의 참신함과 또 소재의 독창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파괴하는 스토리로 기억되는 맨 프롬 어스를 잇는 새로운 SF 영화다라고 기대가 자자하던데 이 영화 어떤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은 고고학 교수 하퍼와 그의 제자들이 미스테리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공간의 흐름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퍼와 제자들이 시공간이 어그러진 공간에서 어떤 생명체를 만날지 기대 포인트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동굴 속에는 고대 신화에서만 등장하는 청춘의 샘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고대 신화와 공상과학의 흥미로운 결합까지 두 번째 관람 포인트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소재와 스토리를 살리기 위해 연출 부분에도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시공간의 장벽을 습기로 표현하는 그 신선한 장치가 기억에 좀 남고요. 또 영화를 보신 분들끼리는 동굴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막 유추하시면서 후속 편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러닝타임 내내 SF 세계의 신비함을 맛보이면서 여운을 남긴 이 영화는 보니! 네, 이 밖에도 제22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화제작이었죠. 비밀의 숲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차원괴물 엑시어. 남녀노소 모두 눈물 흘리게 만든 감동 드라마. 사형수가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애 처음 글을 배우는 까막눈 엄니의 이야기. 크게 될 놈. 일본의 연기파 배우가 총출동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을 그린 영화 세계는 오늘부터 너의 것. 전 세계가 사랑하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닮은 꼴 스토리죠. 세상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한 미운 아기새와 깃털 친구들, 프렌즈, 둥지 탈출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신작 정보 이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래 기간부터 마블의 새로운 파워 우주 최강 히어로 캡틴 마블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바로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당당하게 집중해서 본의로 선정된 영화 만나볼까요?
예일대를 중퇴한 뒤 전기 설비공으로 일하던 알코올 중독자 청년 딕 체니는 여자친구 린의 역량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에 입성합니다. When you have power, people will always try to take it from you, always. 그곳에서 권력의 맛과 힘을 알게 된 그는 90년에 거쳐 최연소 백악관 수석, 대기업 CEO 등을 거친 뒤 어느 날 조지 W 부시로부터 부통령직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I want you to be my VP. I want you. You're my vice. 과연 그가 거머쥐게 될 권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지도자 딕 체니의 은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영화 바이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된 인물인데 딕 체니 실제 미국 행정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부통령인데다가 재임 기간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가 벌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죠.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지도자 딕 체니가 점점 권력의 끝을 향해 가는 괴물 같은 이야기를 정말 괴물같이 잘 만든 이야기죠. I can feel your recriminations. 진짜 괴물같이. 어느 정도로 영화를 잘 만들었냐면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그중에 딕 체니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찬 베일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9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주요 부문 모두 포함해서 8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고요. 그중에 분장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기록합니다. 나무주연상, 분장상 수상에서 느껴지는 만큼 딕 체니로 외모도 그리고 연기도 완벽히 변신한 크리스찬 베일 만나실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정치를 소재로 한 영화니까 좀 딱딱하지 않을까? 난 이런 영화 안 좋아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재미까지 거머쥔 작품입니다. 재밌어요, 정치 영화인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우리 BTS가 또 칼군무를 펼친 바로 그곳이죠. 미국 SNL의 작가 출신인데요. 2004년 미국 영화 팬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매니악한 인기를 자랑하는 앵커맨을 시작으로 스텝 브라더스, 디 아더 가이즈 등등등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드신 코미디 감독이에요. 이러던 감독님이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빅쇼트라는 진지한 영화 만들 거예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셨죠. 당신 웃기기만 하던 사람이잖아. 웃긴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영화를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영화를 잘 만들어? 특히나 아주 심각하고 날카로운 메시지의 영화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아담 맥케이. 이번에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잘 할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을 잘 찾아서 바이스라는 영화를 훌륭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아담 맥케이 사단이라 불리는 배우들이죠. 크리스찬 베일리, 스티븐 카렐 등이 총출동했고 제작에는 무려 플랜 B의 브래드 피트가 이름을 올리는데요. 요즘 여기 영화 많이 만들어요. 그니까요. 네. 재밌는 영화 많죠. 아니 완전 작정하고 만든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자막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자막 드러나요. 할 거예요? 자막 할 거예요? 그대로 해요. 삐 해주셔야 돼요. 이거 방송 나가야 돼요. 해요, 저. 삐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영화에 나온 거 하는 거예요. 대사 읽는 거예요? 네. 다음 이야기는 실화다 혹은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딕 체니는 역사상 손꼽히는 비밀스러운 지도자였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연락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자막이 뜨잖아요. 나 긴장했잖아요. 그대로 순간해졌네 그래도. 나 많이 긴장했네. 네, 하여튼 저는 그 자막을 볼 때부터 이 영화 심상치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에도 사용된 단어죠. 바이스라는 단어는 부통령을 뜻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단어 하나만 떼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범죄, 그리고 악한 행동을 뜻하는 미국 단어이기도 해요. 딕 체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목을 통해서부터 벌써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인물,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거머쥐면서 세계사를 바꿔버린 바이스, 딕 체니의 이야기를 영화는 아주 명확하고 위트 넘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영화가 위트 넘쳐봐야 얼마나 넘치겠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현우시라 그러죠. 목소리 내서 웃었어요. 이렇게 유쾌해요. 한다고? 정말 유쾌합니다.
과연 그가 세계사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역사책, 인문학책 100권 읽는 것만큼의 지식 2시간 동안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내용보다는 뭔가 이 영화의 웃긴 포인트, 어느 정도로 재치 있게 재미를 담아냈느냐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야기 전체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나레이션이 보통 영화에 나오는 얼굴 없는 나레이션이 아니고요.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영화에 나와요. Now, at this point, you're probably wondering who exactly I am. 평범한 가장의 아버지이자 노동자인 한 남자가 등장해갖고 애기 보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보 잠깐만 나 자세한 얘기 좀 하고 올게. 긴 얘기 해야 돼? 그러고 다시 우리한테 말하고 이런 장난을 계속 쳐요. 맞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상황으로도 웃기고 또 하나 초반부부터 이 남자가 분명히 말을 해요. And if you're wondering how I know so much about Dick Cheney, well, let's just say we're kind of related. We'll get to that later. 이러면서 영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재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랑 딕 체니랑 무슨 관계지? 의외로 궁금증을 계속 유발해요. 그래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영화를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둘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 예기치 못했던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 충격이 뭔지는 역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오랫동안 영화가 진행되면서 진지하고 뭔가 어려워질 만한 타이밍에 찰떡 비유가 담긴 웃긴 인서트, 말하는 지나가는 짧은 장면들을 집어넣으면서 재미도 살리고 직설적인 메시지도 전달하죠. 완급 조절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찰떡 비유들 제가 몇 개 예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영화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딕 체니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I like girls. I'm gay. 딸의 동성애를 알고 딸을 위해 정치를 관두고 그냥 회사 CEO가 돼서 가족들이랑 행복한 한때를 보내죠. 이게 거의 중간쯤인데 바로 이때 갑자기 엔딩 스크롤이 막 흘러요, 영화에서. 뭐지?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저희가 좀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감독님의 위트 넘치는 장난이었고요. 전 이때 현우수체 했어요. 그쵸, 정말 그쵸. 웃었어요. 웃기네 이거. 맞아요. 근데 또 동시에 이쯤에서 이쯤에서 그가 멈췄더라면 여기가 진짜 이 영화의 엔딩이었으면 세계는 지금 어땠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전달되는 장면. 너무 웃기면서 소름이 동시에 돋아요. 맞아요. 정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줬었죠. 그리고 또 하나, 딕 체니가 부시 대통령 후보에게 부통령을 제안받고 대화하는 장면 엄청나거든요. 맨 처음에 부시 대통령 후보의 제안을 거절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부통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안 할 거야. 이래서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마음에 바뀌어서 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갑자기 또 부통령 하려고 이러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말을 꺼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마디 던지기 시작하는데 낚시. 네, 인서트에 낚시하는 장면이 계속 들어가요. 찌 고르고 그러면 이 대화의 시사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이 대사가 상대방을 낚으려고 하는 대사구나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시가 이걸 물어서 둘이 이게 파트너가 된 거구나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면들 구경해 보시고요. 이 외에도 부부의 대화에 셰익스피어 연극 톤을 입혀서 대사로 대화하는 장면, Spilling forth its ruby jelly treasures. 혹은 정치인들끼리 심각한 대화를 하는데 오션스 11에 등장하는 것 같은 다이나믹한 음악을 사용하는 음악 사용 방법 등등. Looks like it's time to take a rag. 진짜 재기발랄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들 수시로 나오니까요.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 영화인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막 웃기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가 또 절대 아니죠. 이토록 쉽고 재밌는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그게 사실 진짜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연락에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딕 체니가 새 심장을 이식하면서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본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앗아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Iraq war now proven to be false. There is a chorus of people calling for Vice President Dick Cheney to step aside and resign.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여러분 딕 체니 나쁜 놈입니다. 욕하세요. 이렇게 만드는 영화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젊었을 시절의 그도 신념이 있는 질문하는 청년이었다는 것 초반부에 짧지만 보여주고요. 또 중간중간 그가 자신의 가족,
남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 얼마나 보편적인 사람인지 일상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애초부터 악마는 아니었다. 악마가 된 사람일 뿐이다. 보여주면서 우리 또 민주주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왜 제대로 감시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관객을 영화에 참여시켜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영화 중간중간 인서트 컷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Tell you something, you skinny human prophylactic. Love is the only human emotion you can't fake, except women, and thank God they can. 우리가 정치에 흥미를 잠깐 보이다가 이내 재밌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즐기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까지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보자는 거죠. 재미와 의미 두루 놓치지 않는 영화 바이스.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놀라운 영화를 만든 아담 맥케이 감독의 전작들 빅쇼트, 스텝 브라더스, 앵커맨, 디아더 가이스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즐겨보세요.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감상평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 특별히 오늘 준비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떻게 또 이 선물 드릴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감상평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영화 바이스의 기대평 혹은 감상평 잘 써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영화 포스터 보고 크리스천 베일이 어딨지? 했던 분도 계시고요. 조원 형님 너무 웃기다. 저는 시사회로 개봉 한 달 전에 봤는데 한 달 동안 이 영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이제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사실 영화의 장르나 내용만 들어보면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실수가 터지는 부분이나 감각적인 편집 장면, 배우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러닝타임이 조금 긴 영화지만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보신 분들은 거의 공통적인 평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레 TV에서 예고편이 나왔었는데 샘 로겔의 조지 부시 싱크로율이 엄청나길래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드리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정말 추천해요. 아니 5시간이나 노인 분장을 하면서까지 크리스천 베일을 이미 고무줄 몸매의 끝판왕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베일. 이번에는 몸무게 20kg 늘리신 것은 기본이고 머리를 미시고 머리를 실제 밀었대요. 딕 체니를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서 몸을 통째로 바꿨다 그래요.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실제 딕 체니를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인터뷰 영상과 연설 영상을 다 찾아보셨대요.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러고 수상 소감이 또 한번 화제가 됐던 게 거기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한 딕 체니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도대체 딕 체니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영화를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비하인드 살짝 풀어드릴게요.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실제로 딕 체니라는 인물이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심장으로 고생하는 게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연기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베일이 심장병 관련 공부도 엄청나게 했대요. 심장병이 발동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채로 연기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런 크리스찬 베일이 영화의 감독인 아담 맥케이를 살려준 적이 있대요. 실제로 목숨을 살렸대요. 그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랑 크리스찬 베일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대요. 심장병 그 씬을 앞두고서 그 크리스찬 베일이 그래 연기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까요? 감독님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심장병 연기 뻔하지 뭐 손 떨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크리스찬 베일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심장병이 크게 오면 제일 먼저 배가 메스꺼립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좀 어디부터 이렇게 보여줄지 디렉션을 주세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 적이 있는 상태로 나중에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운동을 하다가 설마 속이 되게 메스꺼웠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뭘 처음 겪는 느낌인데 뭐지? 하다가 크리스찬 베일이랑 촬영할 때 했던 그 대화가 생각났대요. 이거 심장병인가? 해갖고 운동하다 말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실제 심장병이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빨리 와서 아무런 데미지를 안 입고 당신 괜찮았습니다. 심장병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크리스찬 베일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인지 그 심장 이렇게 사진 찍고 한 심장 사진이 영화 속에 카메오로도 등장합니다.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생명의 은인이네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대요. 아담 맥케이 영화 평생 출연권 얻으셨네요. 그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쵸, 네. 목숨을 구해줬는데요. 바이스 같은 영화가 많이 나오길 사회 현실을 실감나게 느끼고 배워나갈 수 있을 듯.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영화의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팩트와 픽션을 살짝 섞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팩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 게 확실한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연륜과 경험에 탐욕을 더하면 오, 와우. 다 담겼어요. 음. 굉장했어요. 오. 또 이거 올려주시네요. 아참, 그리고 영화가 쿠키가 없을 것 같은데 쿠키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정치 영화고 전기 영화면 보통 이런 게 없는데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이 쿠키 영상을 통해서도 감독님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제안하고 싶으셨던 것들 한 번 더 짚어주시거든요. 그쵸. 놓치지 마시고 쿠키 영상까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이쯤에서 우리가 선물을 또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선물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선물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선물 줄 줄 알고 또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선물이 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올여름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데울 엄청난 시리즈 분노의 질주 홉센쇼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지금 얼굴 숨는 거예요? 잠깐 세영 씨 숨었어요. 잠깐만. 나 혼자 감당하라고. 여러분 포스터 너무 좋으시죠? 어머나 이렇게 큰 포스터. 이런 거 아무 데나 못 구하잖아요. 이거 집 문 앞에다 붙여놓으면 도둑 못 들어와요. 무서워가지고. No way. 그땐 그랬지님. 자, 이거 채팅 금지하겠습니다. 사인 없어요. 사인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거 주는데 좀. 화난 어린이님 양보합니다. 잠깐. 화난 어린이는 준다고도 안 했는데 왜 양보해요? 잠깐만. 왜요? 호드님과 소리 킴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꿀같은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릴레이로 쭉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죠. 일단 홈 메뉴를 통해 오늘의 추천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는 멘토 주간이라는 테마와 함께 오늘의 인기 탑 100부터 감동 멘토링 영화를 단돈 1,0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할인 이벤트, 키워드로 보는 장르별 추천 테마까지 두루두루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올레TV와 함께 온 가족이 즐거운 5월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게 있어요. 올레TV를 즐겨보시는 우리 5060 시니어 형님 누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나도 재밌는 영화 원 없이 많이 보고 싶은데 딱히 볼 게 없다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올레TV에서 5060 액티브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전용관 룰루 낭만 내 국내 최초 5060 맞춤 명품 더빙관을 오픈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5060 시니어 형님 누님들 외국 영화를 보실 때 점점 자막 속도가 빨라지면서 살짝 난감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은 하는 걸 좀 하면서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데 자막이 빡빡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보시고 일도 제대로 못 보시고 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러실 걱정 없습니다. 아래 경로로 들어가시면 라스트 미션, 미션 임파서블, 인턴 등 약 40여 편의 영화들을 찰진 성우분들의 목소리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하신 분들이 토요 명화 등에서 우리가 자주 만났던 성우분들이시죠. 그분들이요. 스토리입니다. 라스트 미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목소리는 송주섭 성우님. 원혁하고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대한 건 달랐죠.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는 홍시호 성우님. 날 감옥에 못 보냈으니 내가 끝을 보길 원할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하면 떠오르는 그 목소리 양지훈 성우님이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우협회와 올레TV가 MOU를 협약하면서 인턴으로 컴백하셨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난 이런 성공을 못 거둬봤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회사는 대표님 작품이죠. 국내 최초 5060 맞춤 명품 더빙관과 함께 룰루랄라 신나는 낭만 타임 즐겨보세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엄청난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크리미널 마인드, 셜록, 캐슬, 프리즌 브레이크, 위기의 주부들 등등등 봐도 재밌는 역대 최고 인기 미드들을 무려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주에 걸쳐서 2개의 작품을 차례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기간 동안에는 셜록과 크리미널 마인드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 일단 영화 바이스를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바이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바이스가 소개될 때나 올레 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바이스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찜해 두셨다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레 TV의 수많은 콘텐츠들을 뭐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될 때 안성맞춤인 기능이죠. 콘텐츠 정렬 기능 역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메뉴를 둘러보시다가 화면 우하단에 정렬 옵션 표시가 뜰 때 리모컨에 있는 연관 버튼을 누르시면 각 콘텐츠들의 정렬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최신 영화, 해외 드라마 모두 최신순, 별점순, 그리고 가나다 순의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기 탑10은 일간, 그리고 주간 시청순위 옵션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쫙 정렬된 컨텐츠들로 더욱 쉽고 편하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해드려 볼까요? 네,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차례대로 준비 중이니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 TV